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쿡하우니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 달여 전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메우기 위한 긴급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월 5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새로 입원한 환자는 총 1,320명으로 전주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주최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어제 정오 윌링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개최됐는데요. 지역 인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주제로 순국 선열의 희생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에 대해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을 내놨는데요. 해당 병사가 미군 내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넘어왔으며 북한에 망명할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네 번째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구치소에 일시 투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건설업자들의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은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주택 건설 시장도 위축시키고 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의료 관련 거짓 정보들이 삭제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책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화요일 쿡하우니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한 달여 전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메우기 위한 긴급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긴급 재난선언은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은 나흘간의 홍수와 폭풍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역 및 주 지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지원에서 임시주택 및 주택 수리를 위한 보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저비용 대출, 개인 및 사업주가 재난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타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7일 태미 더거스 딕더빈 일리노이 상원 의원은 주 하원 대표당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프리스커의 요청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6월 29일부터 7월 2일 사이 일리노이주의 폭우, 돌발 홍수, 우박, 토네이도, 강풍을 동반한 심한 폭풍이 지나갔다고 적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총 강우량이 8인치에 달했고 심각한 정전과 또 도로 운행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는 주택 소유자, 기업,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원들은 강조합니다. 쿡하우니 재난구호 프로그램은 연방재난관리청이 감독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은 재난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800-626-336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는데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겁니다. ABC 뉴스는 14일인 어제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 국민이 대출기관으로부터 귀하의 학자금 대출은 탕감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 명 정도가 수준의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61만 4천 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바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에 따른 겁니다. 이른바 소득 중심 상환 IDR 계획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대책은 상환 계획에 따라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탕감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이 바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4,300만 명이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죠.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이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하자 바든 정부는 이어 80만 명대 이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 건수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BS가 지난 14일 발표된 CDC 수치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8월 5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새로 입원한 환자는 총 1,320명으로 전주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이맘때인 2022년 8월 6일 주 42,813명이 입원해 병원을 긴장시켰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남동부 지역의 병원들이 계속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입원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라바마와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에 걸쳐 주민 10만 명당 4.58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부 지역은 요양원 거주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전국 응급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75세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0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응급실 방문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어린이 응급실 방문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국은 현재 유행 변종인 EG5가 이전 변종과 달리 중증 질환 증가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달 초 CDC 추산에 따르면 EG5는 전국 감염의 17.3%를 차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9일 이 균주가 XBB 변종을 능가할 수 있다며 EG5가 일부 국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을 높이고 우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애보다도 더 아주 역동적으로 한인회가 행사를 하는 그 방법이 참 교민들이 다 같이 합해서 하는 아주 좋은 기념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가하면서 정말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같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심을 키웠죠.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큰 경사의 하나입니다. 올 적마다 8.15 노래 부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심까지 같이 하면서 아마 즐겁고 많은 감격을 받고 앞으로 이 젊은 층 한인회나 우리 동포 사회에 관심이 없는 분도 이런 큰 행사에는 좀 많이 나오셔서 같이 감동을 느끼고 같이 우리의 뿌리인 조국을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갖고 시카고 한인회가 주최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어제 정오 윌링에 소재한 약속의 교회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최은주 한인회장과 김정환 총영사 등 지역 인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주제로 순국 선열의 희생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김정환 총영사가 대독했고 최은주 한인회장의 기념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 이성배 회장을 대신해 월터선 수석 부회장이 기념사를 대독, 추가 공연과 광복절 노래 만세 삼창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최은주 한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온 동포가 함께 뜻깊은 오늘을 기념하며 이런 때 더욱더 단합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근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노력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런 78주년의 광복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형편과 현재의
형편을 비교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아주 정말 근면한 정신으로 투철하게 경제 발전에 힘을 입어서 현재는 약 3만 3천 달러에 달하는 그런 국민 소득을 가진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약 500배가 넘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온 국민이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이민자들도 모두가 다 공공 외교를 할 줄 아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세계 10대 대강국에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세대들 함께 앞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김정은 총영사는 오늘은 민족 사상 가장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주권을 되찾은 지 78년이 지난 기쁜 날이라며 그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순국선열들, 애국지사들 그리고 우리 동포 모두의 한마음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해온 그것이 이제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뜻깊은 날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 선열들과 우리 애국지사분들 그리고 유가족들께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후로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성장한 우리 국위를 바탕으로 해서 동맹 70주년을 맞은 이제 국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해방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원하고 바라던 거였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미국 가서 살지만은 태극기만 보면 애국가만 보면 눈물이 핑 돌아. 어떻게 한 정신으로 모여서 할 수 있었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은 영원히 살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광복운동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현재 한국 사회가 서로 생각이 틀리는, 뜻은 하나인데 생각이 이렇게 틀리니까 융합이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8.15 기념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생각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이 좋은 행사에 좀 더 많은 한인들이 오고 또 2세대, 3세대들까지 한국의 히스토리를 가리키면서 8.15 그 코리안 인디펜던트 데이가 어떻다는 거를 배우는 게 좋은데 오늘도 이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이 참여 안 한 게 조금 아쉬워서 우리 민족의 얼을 이곳에서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만세 3장은 재향군인의 미 중서부지회 제14대 김정호 회장이 선도했으며 축하 공연에는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K-팩의 흥겹고 신명나는 무대 상모판국과 테너 이경재 씨와 판소리 전문가 박주미 씨, 여성회 합창단과 모든부 클래스가 콜라보 무대 아리랑 메들리와 아리랑 플래시몹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자유날에 또 우리의 한과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8.15 때 아리랑을 우리가 부른 게 참 의미 깊었다고 생각하고요. 연주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같이 플래시몹으로 동참해서 우리의 하늘을 마음껏 발산하고 앞으로 뻗어가는 미래에 더욱더 기충만 되는 시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힘차게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에 대해 북한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을 내놨는데요. 해당 병사가 미군 내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넘어왔으며 북한에 망명할 뜻을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보도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킹 이병의 월북 이후 북한이 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신은 킹이병이 군사분계선상 북한 측 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이던 군인들에 의해 단속됐다며 본인이 불법 침입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내세운 킹이병의 월북 사유는 미군 내 차별입니다. 킹이병이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넘어갈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킹이병이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꼈다며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통신은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폭행에 2달 가까이 구금되었다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지난달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킹이병은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뒤 판문점 견학을 하다 그대로 월북했죠. 유엔 군사령부는 킹이병의 송환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의미 있는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킹이병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풀려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번째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구치소에 일시 투옥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은 전날 성명을 내고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9명이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피고인 19명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8명은 그의 측근 등 공동 피고인입니다. 다만 보안관실은 이 사건의 전례 없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 상황은 사전 경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됐습니다. 국내에서 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도 얼어붙고 있는데요. 모기지 금리 급등은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주택 건설 시장도 위축시키고 있다고 MBC 방송은 전합니다. 모기지 뉴스데일리에 따르면 모기지 금리는 지난 14일 7.24%를 기록하면서 7% 이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죠.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마지막 주 7%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덩달아 신축 단독주택 시장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미국 주택건설업협회 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는 8월에 6포인트 하락한 50을 기록했는데요. 50 이상이면 주택업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심리가 부정적 영역에서 처음으로 빠져나왔던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달 이전까지만 해도 기존 주택의 한정된 매매 물량으로 구매자들이 신축 주택을 찾아 나서면서 주택 건설업체들의 심리는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요. 모기지 업체인 프레드맥에 따르면 인기 있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금리는 현재 약 6.96%입니다. 유튜브에서 의료 관련 거짓 정보들이 삭제될 전망입니다. 오늘 유튜브는 코로나19나 암, 유해물질과 같은 주제에 대해 보건당국의 확립된 지침과 모순되는 컨텐츠는 삭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백신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널리 배포돼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방침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소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 최고 84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완연히 맑게 개었는데요. 이것도 잠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다시 폭풍우 소식 전해집니다. 내일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82도, 습도는 90%, 바람은 북동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